제9강 날개의 공기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날개는 아시고 공기력도 어떤 공기의 힘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항공기 날개는 양력을 발생시켜서 항공기를 공중에 뜨게 하는 역할을 하며 비행 중에 공기의 압력과 점성으로 인한 끈적끈적한 성질, 마찰력에 의하여 양력과 항력이라는 공기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행 중에 공기의 압력이다. 공기의 압력은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양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점성이다. 그 말은 끈적끈적하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항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기 압력과 점성이라는 마찰력에 의하여 양력과 항력이라는 공기력, 공기의 힘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중이란 건 뭐냐? 무게죠, 무게. 이것은 지구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향하는 힘이다. 이렇게 참 이론으로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중이란 말은 말 그대로 무게입니다, 무게. 뭐 비행기 무게, 사람 무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중입니다. 양력은 위로 띄우는 힘이죠. 하중을 이겨내고 위로 뜨게 하는 힘이다. 항력은 공기 흐름에 의하여 생기는 마찰력으로서 항공기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다. 저항한다 할 때 항력입니다. 추력은 추진력, 앞으로 나간 게 있죠. 항력은 못 가게 하는 거고, 추력은 추진력이고, 추력은 항력에 대항하여 항공기를 전진시키는 힘이다. 항공기는 이와 같은 양력과 하중, 양력은 뜨는 힘이고 위로 띄우는 힘이고, 하중은 밑으로 무게니까 내려앉으려는 힘이고, 추력은 앞으로 가려는 추진력이고, 항력은 못 가게 하는 저항력이다 이거입니다. 이런 힘들이 균형을 이룰 때 일정한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양력 크기를 조절해서 상승과 하강을 하고, 추진력을 조절함으로써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다. 참 이론을 이렇게 풀었으면 참 어려운데,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비행기가 뜨르는 힘이 있을 거고, 실제로 무게가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고,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힘이 있을 거고, 못 가게 하는 뒤로 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된다.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말로 풀었으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베른의 정의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유체가 속력이 증가하면 유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이런 원리를 위해서 날개 위쪽 공기 접촉면을 훨씬 길게 해버리면은 그쪽은 공기가 빨리 가야 하니까 그만큼 압력이 낮아지고, 밑에는 공기는 적당히 가도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했죠. 그게 베른의 정리라 했죠. 항공기 날개는 공기 흐름 진행 방향에 대하여 상승 각도를 주면, 항공기 날개는 날개를 좀 위로 치켜주면 그 말입니다. 뜨는 힘이 발생하게 되며, 공기 흐름 방향과 날개의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한다. 앵글 오브 어택에서 AOA라고도 씁니다. 받음각이라는 것은 날개를 얼마나 치켜들었느냐, 그 각을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증가하면은 한없이 양력만 발생한 게 아니라 너무 증가하면은 앞에서 오는 힘을 못 이기고 어떻게 되죠? 항력이 너무 증가하면, 어느 각도 이상 되면 더 이상 양력은 증가 안 하고 오히려 기체가 양력을 잃은 상태로 실속을 합니다. 실속, 스톨이라고 하죠. 그럼 항공이 추락하죠. 그러니까 한없이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할 때도 교관하고 같이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적당한 각도로 올라가는데 무작정 그대로 오면서 점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고 여러분이 조정관을 위로 치게 되면 교관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된다. 결국은 추락한다 그 말입니다. 한없이 올리면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고자 하는 힘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도를 너무 올려버리면은 앞에서 항력, 저항력이 커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보고 실속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 설명이죠. 에어포일의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양력이 희선상의 어느 한 점에 작용하는 지점,
압력의 어떤 중심이 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압력의 중심이 되는 점, 에어포일 비행기 날개에서 윗면 아래면 작용하는 양력이 시위선상, 시위선이 뭐라 했어요? 날개 에어포일, 그러니까 날개 앞전에서 뒷전까지 연결한 선이 시위선이죠. 그 중에서 어느 지점, 그러니까 압력의 중심점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다 압력의 중심점이다 날개에서. 그 다음에 공력 중심이랑 여기에서 보면 날개가 일반적으로 압력 중심이 왜 필요하냐면 바람이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인해 생기는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점을 말하는데 일반 전문용어로 할 때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점. 일반적으로 압력 중심은 받은 각이 증가하면은 날개가 앞으로 쭉 세우면은 앞전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점점 같은 거지만은 그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 괴리의 4분의 1 위치, 항상 4분의 1 위치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 압력 증가할 때 이동하는 길입니다. 받은 각이 작으면은 점점 뒤로 가가지고 시 길이 2분의 1 중앙점. 그래서 압력 중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할 때는 중간 부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받은 각을 위로 올리면은 점점점 앞으로 올라가지고 4분의 1 지점까지 앞으로 온다 이제 그 말입니다. 공력 중심이라는 것은 압력 중심이 받은 각에 따라서 변하지만 받은 각이 높지 않을 때는 중간 부분 2분의 1 지점인데 받은 각이 점점 올라가면은 서서히 앞으로 가지고 4분의 1 지점까지 갑니다. 근데 공력 중심은 압력 중심이 받은 각에 따라서 변하지만 압력 중심이 받은 각에서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당겨진다 했죠. 앞으로 받은 각이 바뀌더라도 모멘트가 일정한 값으로 변하지 않는 점이 바로 공력 중심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기력이 작용해 가지고 기수가 들리거나 또는 숙여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힘은 일정한 점, 모멘트라고 하죠. 힘은 일정한 점. 모멘트는 뭐예요?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죠.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 그것이 일정한 점을 보고 우리가 공력 중심이라고 합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가속하지 않고 일정 고도를 유지하는 등속이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 균등하다, 동등하다 말이죠. 등속 직진 수평비행에서는 추력과 항력, 하중과 양력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룬다. 똑같은 속도로 쭉 간다는 것은 추진력하고 저항력하고 하중 양력이 그대로 균형을 이룬 상태로 계속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추력을 키워주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양력이 줄어들면 더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런 여러 가지인데 균형이 맞다 그 말은 결국은 일정한 고도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경우다. 그래서 항공기 조종에서 롤 운동 이 앞에 했었는데 이제는 다 잊었죠. 아무튼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죠. 롤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피칭이다, 요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당연히 잊어먹은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계속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조종에서 롤 운동은 항공기 기수로부터 꼬리까지 무게중심을 지나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하고, 자, 생각나가요? 롤링이 뭐예요? 날개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배를 탈 때 멀미하고 할 때는 배가 흔들흔들 하면은 롤링 안에 그 말이죠. 기억나죠? 그 시간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롤링을 잡아주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에일러론이라 있죠. 보조날개. 항공기 기수, 코에서부터 꼬리까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세로축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 좌우로 까닥까닥 하는 게 롤링. 이것은 이제 에일러론, 그 보조날개로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세로축이라고. 그 다음 피치는 뭐냐? 피치란 것은 머리를 들었다 놨다 그걸 피칭이라 했죠. 항공기 양쪽 날개 끝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가로축을 기준으로 양 날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머리하고 꼬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피칭이죠. 그것은 승강타죠.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기억이 좀 날라만 해도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기억이 처음 들은 말은 아니죠. 그 다음 요는 뭐냐? 요 운동은 항공기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축, 하늘에서 땅 수직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러더, 방향타, 발로 해서 러더 페달을 밟으면은 꼬리에 있는 방향타가 움직여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그걸 보고 요 운동이라 했습니다. 자, 롤링은 왼쪽 오른쪽으로 날개 쪽으로 하니까 보조 날개
그 에일러론으로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피치는 머리하고 꼬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엘리베이터 승강타로 하면 되고, 요 운동은 하늘에서 땅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방향타로 해가지고 한다. 방향타가 러더죠. 발로 연결된다 했죠. 자, 항공기 균형을 예를 들어서 무게 중심점 주변에 맞추면 상태가 안정됩니다. 당연히. 근데 무게 중심점을 지나면은 당연히 항공기는 불안정해져서 무게중심이란 말이 나중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게중심 아쪽에가 연료 탱크가 있는 이제 항공기는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 연료를 다 써버리니까 점점점 그쪽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연료 탱크를 비운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설정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제 그것은 이제 큰 항공기 이제 이동할 때 하는 거고, 우리 경량항공기야 연료 넣어봐야 80리터 그 정도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론적인 건 알아야 하니까. 자, 바등각이다. 바등각은 앵글 오브 어택, 앵글 오브 어택에서 AOA 또 영각이라고도 한다. 이제 바등각, 날개가 치켜든 각도, 그걸 바등각이란다 했습니다. 공력은 뭐라 했습니까? 물체가 받는 공기 여각적인 힘,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공력이란다 했습니다. 자, 항복 응력이라는 것은 처음 나왔는데, 이거 뭐냐, 외부에 보통 무엇을 힘을 가했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은 원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스펀지 같은 거 눌렀다가 놔두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죠. 푹 들렸다가. 플라스틱도 그러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며,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점을 넘어서 크게 해버리면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뭐 어느 정도 가다가 깨져버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원래도 안 돌아오죠. 깨지기 직전까지는 놔두면 시간이 나면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탄성이고, 어느 정도 해갖고 그 경계를 넘어버려 가지고 뭐 깨지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걸 보고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소성 변형이 시작되는 크기를 항복 응력이라고 합니다. 항복이라는 거 말 그대로 무너지는 영역. 그렇다면 이제 파괴 응력하고 비슷한데, 파괴 응력은 재료가 파괴되는 응력, 파괴. 여기서는 항복은 뭐냐면은 탄성이 없어지는 지점, 뭐 깨지기 직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깨지기까지는 않더라도 원래 가다 물체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는데 어느 경계를 넘어버리면 못 돌아오는 그 점을 항복 응력이라고 하고, 파괴 응력이라는 말 그대로 파괴되는 응력, 그거죠.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영어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라 그렇습니다. 비행 중 항공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이 아닌 것은, 항공기는 앞에 추진력, 저항력, 위로 뜨는 양력, 아래로 내려가는 하중이 있다 했죠. 하중, 횡력이 아니죠. 그 다음에 추력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추진력은 뭐예요?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힘이다. 앞으로 가야 하는 거가 항공기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이다. 맞죠? 이는 항력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해요. 항력은 저항력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항력은 뒤로 끄집어 당기고 추진력은 앞으로 나가고,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세로축과 평행하게 작용한다. 1번 이것이 맞는 겁니다. 추진력입니다. 그 다음에 항력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항력은 저항력이죠. 동체나 착륙장치 등 돌출된 부분은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발생시키고, 저항은 항공기 전진을 방해하는 힘이 된다. 항력은 일반적으로 추력에 반대되고 상대풍과 평행하게 작용한다. 상대풍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오는 뭐죠, 바람이겠죠. 그렇죠. 항력이라는 것은 저항력이니까 추진력에 맞서는 힘이죠. 추진력은 앞으로 가는 거고, 양력은 위로 뜨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애매하지만은 다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험이 다행스러운 게 사지현당입니다.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때문에 완전히 못 외워도 어느 정도 머리에 개념만 있으면은 쭉 읽어보면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외우지는 마시고,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기를 보면은 이거다 하고 알 수가 있는 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네 번째, 양력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항공기 날개가 공기중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힘이다. 양력은 항공기 경로에 대해 수직으로 하늘로 작용하고, 양력의 중심 위치는 바등각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바등각이 크면 클수록 양력을 많이 받는다 했죠. 너무 크면은 추락한다 했죠. 스톨, 실속한다 했습니다. 수평빙에서 양력과 중력은 반대 방향으로, 양력은 뜨는 힘, 중력은 내려앉는 힘이니까 반대 방향. 이게 양력의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의 설명으로 만든 건 뭐냐, 하중이니까 이것은 항공기 자체의 무게라 할지 승무원 무게, 연료, 화물 등 무게를 합한 것으로서 무게는 중력에 의하여 항공기를 아래로 끌어들이는 힘이다. 이는 양력과 반대로 작용하며 무게중심은 지구중심을 향해서 한다. 항공기 무게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측으로. 뭐 이건 너무 말을 펼쳐놓으니까 어지럽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무게는 밑으로 떨어지는 힘. 그 다음 항공기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고 하냐, 바둑각이라 했죠. 앞에 시위선, 항공기 시위선이라는 건 날개의 어떤 선하고 앞에서 하고 이루는 각도, 바둑각, 또는 뭐 우리가 AOA라 했죠. AOA, 앵글 오브 어택, 바둑각, 뭐 영각. 그 다음에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항공기 균형을 이루는 특정한 점을 뭐라고 하냐, 무게중심이라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냐 뒤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추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게중심이 뒤에 있을 때가 유리하냐 앞에 있을 때 유리하냐. 그래서 무게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기에서는 무게중심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어떻게 실는다, 심지어는 손님을 자리 배치할 때도 어떻게 한다, 한쪽에 다 휩쓸리게 하지 않습니다. 8번 압력 중심이 바등각에 따라 변화하지만 날개의 어느 한 점에서 바등각이 바뀌더라도 모멘트가 일정 앞으로 바뀌지 않는 점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지금쯤은 잊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력 중심입니다. 압력 중심이 바등각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바등각이 바뀌어도 모멘트가 일정한 값을 공력 중심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9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